반갑습니다. 자, 바뀐 수능 첫 세대예요. 그래서 현 기준 고2 학생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 해당하는 고1 학생들을 위한 수학 학습 가이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명 맞고요. 네, 지금 대성마이맥에서 수학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수능 자체에 대한 변화를 설명드릴 건데요.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 지금 이 영상의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N수생을 위해서 수능이 이렇게 바뀔 거니까 현재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기준에서 그 다음 수능을 준비하려면 이렇게 해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자, 지금 이미 개정교육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있는 고1, 고2 학생들을 위한 강의예요. 그래서 자, 혹시나 수능이 어떻게 바뀌었고 그래서 재수를 할 때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지가 궁금한 학생들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시기에 그 영상을 낼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지금 남아있는 고1, 고2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기준에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대수, 미적분, 원, 확률과 통계 이미 배우고 이제 배우는 걸 준비하고 있겠죠? 네. 자, 그래서 그 전 교육과정에서 수학 1과 대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학 2는 정적분을 도입하고 정의하는 부분이 변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는 방식이 조금 방향성이 달라져 있었어요. 이 부분만. 근데 문제풀이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어. 자, 그리고 확률과 통계. 현재 기준에서의 원순열이 삭제가 되고 모뷸과 표본 비율이 재도입이 되는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과목을 가지고 선택지 없이 모두 다 동일한 수능을 치르게 되는 게 이 개정 수능에서의 특징이죠. 자, 미적분 2 기하 요 두 개는 수능 출제 범위가 아닙니다. 빠집니다. 자, 과목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내신 기준 해서 선택으로 아마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한 학생들만 배우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미적분 2는 현재 기준의 미적분과 변화가 없습니다. 자, 기하는 공간 벡터가 다시 들어오고요. 선분의 외분점이 삭제가 되는 수준으로 약간의 변경이 된 채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수능 자체가 변하고 그 다음에 내신 제도가 바뀌고 이러한 것들을 이미 여러분들이 약간 공포감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요. 공포감을 만약에 가져야 되는 대상이 있다면 현재 수능을 치렀고 바뀐 수능에 도전해야 되는 N수생의 입장이지 고1, 고2 학생들 기준해서는 공포감을 가질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그 최선에서 더 부스터가 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준비하는 건 제 몫인 거지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불안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준비하고 있는 과정들이 있어서 일단은 방향성 자체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수능이 바뀝니다. 내신이 바뀝니다. 내신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 4% 학생들이 내신 1등급이었다면 지금은 10% 학생이 1등급이 되고 수능 자체도 이제 선택지가 사라지고 이 모든 게 굉장히 뭔가 엄청 큰 수능 역사의 30년 만에 엄청 큰 변화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 전체의 흐름을 한번 볼게요. 결국 대입을 위한 겁니다. 그러면 대입의 본질은 뭘까? 최상위권 학생들은 최상위권의 학생들을 뽑아가기 위해서 상황대로 움직여 나갈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 상위권, 중위권 대학 역시 그 조건에 맞춰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움직여 나갈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약간 공포의 그런 영상들이라던가 정보를 보면 내신 5등급이 돼서 그 영향력 낮아지고 그 다음에 수능 선택지가 사라지면서 그 수능의 영향력도 낮아지고 그리고 학교별로의 뭔가 면접이나 내신 반영 비중이 달라지고 뭔가 큰 변화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본질은 무엇이다? 대입은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한 말이겠지만 학생들이 일렬로 줄 세우기를 하고요. 그 중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우수한 대학이 뽑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자, 이 변화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다만 우리가 주어진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입의 변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이나 내신에 있어서의 디테일들은 자, 대학교 발표 나는 그 과정들 관찰을 하면서 저희가 또 더 여러분들보다 정교하게 미리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수능이 바뀐다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그래요? 그러면 오케이. 지금 고1, 고2 학생들은 그래도 수능은 좀 멀리 있는데요. 지금 당장 우리한테 중요한 건 내신 준비.
그리고 바뀐 수능에 대해서 지금 대학에서 발표한들 보시면 이제 정시에서도 내신을 반영하겠다라고 발표를 속속 시작을 하고, 그럼 내신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그 내신, 안 그래도 중요했던 것 같은데 더 중요해지는 거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 내신에 대한 이야기 좀 다시 한번 해봅시다.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말씀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는 내신 준비하다가 보통 수포자가 됩니다. 지금, 네, 선배들, 또는 언니나 오빠, 누나, 형이 있는 사람들은 알 거야. 보통 그 수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중학교 때 1차 포기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고1, 고2 내신 준비하면서, 특히 고1 내신 준비하면서 많이들 포기합니다. 중3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겨울방학 동안에 대부분 그래도 선행을 대부분 좀 하고요. 미리 좀 공부를 합니다.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구나. 그래서 고1 1학기에 대한 내신에 굉장히 큰 중요성을 뭔가 가치를 부여하고 최선을 다해요. 근데 자, 내신이라는 것 자체가 상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1등급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중3 겨울부터 꽤 몇 달을 고1 1학기 중간 기말고사를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러면 이미 기운이 쭉 빠지죠. 그리고 굉장히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거기에다 고1 학습량이 사실 만만치 않게 많아요. 수학에 있어서 고1 과정이 왜 이렇게 많지? 실제로 단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이들 포기합니다. 자, 내신 준비하다가 수포자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단순히 오래 준비했고 그래도 기대치가 높았는데 그 중요한 내신에 모두 다 1, 2등급이 될 수가 없으니 포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지금 학원가에서 여러분들이 내신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대부분 이제 특히 학부모님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이해할 것 같은데요. 보통 이렇게 학습 상담을 간다라던가 어떤 학원 상담을 간다라고 하면 기본반, 심화반이라는 네이밍 자체가 있어. 그래서 만약에 선행을 진행할 때도 뭐 예를 들어서 기본반이다. 그럼 보통 뭐 이렇게 그 시중 교재들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 뭐 뭐뭐의 바이블 아니면 석 뭐 이런 것들의 기본편 가지고 개념 수업을 진행하고, 보통 수학에 이렇게 유형 문제집도 있죠. 뭐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 A, B 단계 정도를 가르치면서 숙제를 시키면서 기본반이 보통 진행이 돼요. 그래서 기본반이 한번 수행을, 이수를 딱 끝낸 학생들 기준에서 이제 심화로 넘어가죠. 심화 넘어가면 아까 얘기했던 뭐 두 글자, 석, 이런 거에서는 심화 실력편으로 간다라던가, 아니면 숙제로 내주는 문제지 자체가 뭐 블랙, 아니, 이거 이렇게 고난도 문항으로 올라가면서 보통 진행이 돼요. 자, 그걸 잘 따라가고 있다?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잘 따라가는 정말 한 5에서 10%도 좀 길게 잡은 거고요. 많이 잡은 거고요. 보통 한 5% 플러스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그 학생들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어떤 상태가 벌어지냐면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알지 못해. 자, 그 상태에서 수업은 들었어. 그리고 자, 숙제가 나와요. 숙제 안 하면 막 문자 나가고 뭐 좀 괴롭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해야 되는데, 숙제를 하려고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이에요. 대표용이 있어. 그 문제지 자체에 대표용이 있고 그 밑에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이 밑으로 쭈르륵 붙어요. 그러면 내가 그 개념을 완전히 이해를 못했어. 근데 대표용을 보면 풀이가 좀 적혀 있어. 그러면 이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표 예제의 풀이를 그냥 익히는 거야. 그리고 나면 그 밑에 보통 유제라는 게 위에는 숫자나 식 바꾸기예요. 그러면 아까 이거 눈으로 봤잖아. 방금 숙제하려고 펼쳐가지고. 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fx가 뭐 2차였으면 여기서 3차로 바뀐다던가, 아니 여기 숫자 3이었는데 여기 숫자 7이야. 그러면 위에 풀이를 방금 읽었으니까 풀리죠. 그럼 어떤 생각을 해? 나 이 과목 수업 들었고 숙제도 문제 풀 수 있네? 자, 그러면 이제 응용하거나 심화된 문제가 밑에 보통 붙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그 한 글자 유형 문제라면 B에서도, B스텝에서도 별표가 여러 개 있는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그런 문제들 갔을 때 안 풀려. 왜? 내가 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해? 별표하고 넘겨. 근데 이 별표가 해소가 되는가? 진짜 욕심이나 아까 5%에서 10% 진짜 잘하고 있는 그 친구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나머지 학생들 기준에서 대부분의 패턴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별표는 숙제에서 몰라서 내가 못 풀었잖아. 그럼 숙제 끝났잖아. 그 숙제 제출해.
그리고 이 별표를 질문하고 뭔가 남아가지고 선생님 저는 이게 모릅니다 라고 해결하지 않아.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개념 정확히 몰라요. 수업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미 보상심리가 생겨요. 내가 돈 내고 내 시간을 써서 그 추운데 버스 타고 와서 학원 수업을 들었네. 거기에다 숙제도 했네. 숙제 문제가 풀리네. 그러니까 나는 안다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근데 이 학생들한테 예를 들어서 대수를 배웠어요. 대수 배우고 나서 조금이라도 뭔가 응용된 문제 던졌을 때 못 풉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미분에 대해서 배웠어요.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라고 하면 그 식을 못 씁니다. 근데 미분법 공식을 확인한 연산 문제는 풀게 되는 상황이 펼쳐져요. 그러니 정확히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 근데 자, 흉내내기로 대표 예제를 따라하는 연습만 해놨어. 그러면 시험 들어가서 대표 예제 없잖아. 그 문제가 풀려요? 안 풀려요. 그러면 어떻게 또 얘기를 한다? 선생님 저는 응용이 안 돼요. 저는 적용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저는 수학 머리가 없나 봐요 라고 하고 자꾸 포기를 합니다. 자,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 기준에서 좀 설명을 한 거고, 이런 학생들은 그래서 여전히 개념 구멍이 나 있는데 나는 그 구멍이 있는지에 대한 인지조차 안 돼. 보상심리가 생겨서 나는 공부를 했어요 라는 이상한 상황만 펼쳐집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학원 상담 가면 기본반, 심화반? 오케이. 그러면 내가 구멍이 난 채로 숙제를 겨우겨우 제출하면서 따라갔어. 그럼 나는 기본을 끝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심화반에 가요. 그러면 이제 문제지, 숙제 또는 수업에 푸는 문제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어때? 난 여전히 안 풀려. 그러면서 난 어떻게 생각해? 난 기본은 끝냈고 심화는 어려워서 어려운 거야. 그러면 나는 여전히 시험에 들어가서 정말의 기초연산, 진짜 누구나 푸는 기초연산 외의 문제들, 응용 문제들, 심화 문제들은 여전히 풀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그리고 이 학생은 정신적으로 지칩니다. 고1 때 정신적으로 지쳐버리면 어차피 수능 때까지 못 가. 내가 뭘 해봤는데, 뭘 시도했는데 아주 철저하게, 아주 그냥 계속 잘 안 돼요. 그러면 안 한 사람보다 어때? 다시 시작하고 진행하고 유지하고 지속하는 게 너무 큰 에너지가 들어요. 상처가 이미 생겼기 때문에. 자, 그런 이유에서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들 엉성한 채로 끝이 나요. 자, 그리고 또 독학하는 학생들 기준에서는 또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자, 이제 나 혼자 공부를 해보고 싶어. 학원도 왔다 갔다 하고 나니, 좀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학원이랑도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자, 고등학교 고1, 고2 가면서 수학만 중요한가요? 아니요, 국어도 요즘 너무 어려워요. 영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탐구도 미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할 일들이 많아지면서 어느 정도 학원들을 정리하고 독학하기 시작합니다. 전체 그 모든 중요하다는 과목을 학원으로 다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럼 독학하면서 가장 학생들이, 친구들이 많이 푸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유명한 문제지들을 삽니다. 그러면 혼자 공부할 때 어떻다? 개념 부분 잘 안 읽어. 보통 그 유형서들 보면 개념 부분을 아주 압축해서 공식만 다다다다다 써놨거든요. 그 부분 안 읽어. 안 읽어.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금 제가 포기하는 수포자가 되는 그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성실하게 잘 따라가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자, 앞에 요약되어 있는 공식만 보고 그게 개념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 부분을 읽어요. 그리고 읽어도 잘 모르겠어? 그럼 외워요. 외웁니다. 그리고 나서 자, 넘겼어요. 그럼 대표 유제가 있습니다. 대표 예제라고 되어 있죠. 대표 예제 밑에 풀이랑 같이 있어요. 그럼 또 똑같은 상황이 앞에 공식 외웠어. 그게 뭔지 모르지만 자, 여기 대표 예제를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풀이가 써져 있어. 그러면 문제랑 풀이가 같이 붙어 있으니까 읽으면서 약간 아는 것 같아. 그 상태에서 다시 또 밑에 식 바꾸기, 숫자 바꾸기를 유제로 풀어요. 그리고 나서 난 또 어떻게 생각해? 이 단원을 나는 끝냈어 라고 생각해. 그리고 나서 시험 보면 응용 문제나 새로운 유형들, 새로운 표현들 나오면 완전히 무너지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생각해? 나 공부했는데 안 되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지금의 제가 설명한 이유 또는 설명한 패턴 자체가 내신 준비하다가 대부분 고1 때 많이들 포기를 합니다. 아니면 고2 초반에 많이 포기하는데 그 포기하는 패턴들이 보통 그래요. 아예 안 했던 학생들은 포기한다라는 워딩을 안 씁니다. 포기합니다라는 그 워딩을 쓰는 학생들은 나름은 성실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서 저는 이제 GG, 안녕, 저 수학은 그냥 포기하고 다른 과목에 올인하겠습니다 하고 나가거든요. 근데 그 패턴이 항상 똑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워딩입니다. 내신 준비와 수능 준비가 다른가? 자, 요 얘기도 정확하게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도 이런 것들이 막 떠요. 보면, 특히 중3 겨울방학 때, 이렇게, 학원에서 하는 설명회 영상들 같은 거 보면, 내신과 수능이 완전히 다르니, 내신은 내신대로, 수능은 수능대로, 그래서 내신 준비는 이렇게 스페셜하게 특화된 이런 것을 해야 합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물론 문제는 달라요. 문제 유형은 완전히 다릅니다. 출제자가 완전히 다른걸요. 학교 선생님이 내는 것과 수능을 출제하는 국가기관입니다. 평가원에서 내는 수능은 당연히 유형이 달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준비가 다른 건 맞지만 그 재료들, 그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그 재료들, 그러니까 개념이라는 게 다른가? 아니요. 자,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의 패턴과 문제의 방식이 다른 거지 개념이 다른가? 아니요. 같은 재료입니다. 같은 재료예요. 같은 개념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요 이야기 그래서 결론이 뭔데? 그래서 잘하는 학생들 제외하고 대부분 한 90% 이상의 학생들이 이런 패턴으로 뭔가 고1, 고2를 예비 고3이니까 이제 나는 대입을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부담감은 가지고 제대로 수행을 못하고 흐지부지하거나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어쩌라고. 사실 그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연결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본질은 뭐냐면 개념이에요. 자, 여전히 개념입니다. 개념 중요한 거 저도 아는데요. 자, 제가 이 개념을 강조드리는 건 이 계정에 바뀐 수능이라서 개념이 더욱 중요해진 거예요. 그 전에도 당연히 수학은 개념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근데 수능이 바뀌면서 개념이 더욱 중요해졌어요. 왜? 선택지가 줄었습니다. 선택지가 주는 방향도 사실 어려운 파트가 사라졌잖아요. 어려운 파트가 사라졌죠. 그러면 학습량 자체가 사실 미적분 선택자 기준에서 했을 때는 단순 비교를 했을 때는 훨씬 줄어든 게 맞아요. 수능의 관점에서는. 그러면 자, 전체 범위 자체가 시험 범위라고 생각을 해보자. 시험 범위가 더 줄었어. 그럼 뭘 해야겠니? 시험 범위가 이만큼일 때랑 이만큼 줄면 그 내용을 더 정확히 알아야겠죠. 더 정확히 알고 그 내용을 진짜 다 이해하고 알아서 그 안에서의 유형들이 응용이 되고 심화가 되었을 때 그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적인 양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양이 줄었다니까. 그러면 더욱 개념은 중요해진 겁니다. 그리고 자, 이 학습량이 줄었다고 해서 수능에서의 변별력이 달라질 것인가? 여러분 94년에 수능이 시작된 이후로 수능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특별하게 느끼지만 수능 자체는 굉장히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특이했던 수능들도 있습니다. 1년만 치러진 수능의 형태도 있습니다. 수능은 계속해서 바뀌어 왔습니다. 근데 변별력에 있어서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불리는 수능은 거의 없습니다. 잘한 학생들은 그래도 좀 잘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 자체는 수학이라는 건요, 범위가 줄어들더라도 변별력을 잡을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거는 수능을 20년 내리 본 사람들만 알겠지만 격자수 문제를 낸다던가 예전에 적분과 통계라는 파트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확률과 통계를 가지고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 이 양이 줄어들었다고 뭔가 이 변별력을 못 잡게 될 거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할 부분도 아닐거니와 변별력은 여전히 유지할 겁니다. 평가원은. 그럴 겁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수능이 바뀌어요. 본질은 자, 대입의 본질, 내신의 본질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결론, 개념이 더욱 중요하다. 특히 고1, 고2 학생들 개념이 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자, 이 줄어든 이 학습 분량 안에서 응용과 심화가 되려면 아까 얘기했던 기본하고 그 다음 심화를 하고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개념 자체를 정확히 아는 거. 그래서 내가 이 내용을 가지고 누군가한테 설명할 수 있고 이 내용을 가지고 두 개가 합해져서 문제가 나왔을 때도 이 개념과 이 개념이 섞여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고 그래서 이렇게 응용이 됐구나라는 전체 골조를 잡을 수 있는 거, 이런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준에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자, 저희 커리큘럼 상에서
이 계정 세제시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네, 우선은 세제시를 좀 설명드리고 그 이후 이야기를 연결해 볼게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개념입니다. 말 그대로 세상에서 제일 쉬운 개념이에요. 대수, 미적분, 확률과 통계, 지금 이미 완강이 돼서 올라가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좀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좀 제가 되게 격앙돼서 좀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좀 차분해져 볼게요. 자, 혼자서도 충분히 끝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인강 자체를 경험해 보지 않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인터넷으로 한다? 와, 이걸 드라마를 챙겨보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 아이가 인터넷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내지는 인강 자체를 경험 안 해본 학생들은 이 모니터를 통해서 하는 건 게임 외에 내가 굳이? 그리고 학원 선생님이 계셔도 제가 자꾸 딴짓하는데 인터넷 강의를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의문들이 많이 들을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세제시는요, 본책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숙제, 여러분들이 학원을 다니면 숙제를 하죠. 수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죠. 똑같이 있어요. 워크북, 그리고 이 워크북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본책과 따로 놀지 않도록 어느 정도 정리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나서 그리고 배운 내용을 복습할 수 있도록 진짜 혼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따라만 오면 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인강 처음 들은 학생들은 와, 31강이면 학원을 31번 가는 그런 느낌의 부담일까요? 아니요. 보통 한 강이라고 하면 짧으면 40분, 길면 60분, 70분의 강의예요. 그리고 인터넷 강의다 보니 여러분들이 놓친 부분들은 어떨까? 다시 볼 수 있어. 다시 볼 수 있고 내가 조금 아는 내용이야. 그럼 배속을 좀 빨리 할 수도 있어. 그리고 이 부분은 한 번 더 봐야겠어? 그러면 2번, 3번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개념에 있어서 내가 모르지만 넘어간다가 어차피 안 돼요.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듣는 것이다 보니. 그리고 자, 31강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40분에서 길어도 60분 정도의 강의입니다. 그러면 내가 들어보니까 재밌어. 그럼 어때? 하루에 몇 강 들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의 자율성이 주어집니다. 또 지금 배운 내용 복습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면서 자, 지금 아마 고1, 고2 공부 시작해야 되는데 좀 막막하다 하는 학생들 저랑 같이 공부 가이드를 좀 이 안에 책을 보여드릴 테니까 좀 한번 계획을 같이 한번 세워봅시다. 자, 일단 본책 이야기를 했죠. 본책을 보시면 자,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손글씨로도 다 추가로 예시가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강의를 보면서 책을 보면서 책 펼쳐놓고 강의 보면서 할 건데 강의랑 책이 그냥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여기에 필기도 다 되어 있는 거야. 저희가 여러분들을 되게 열심히 한 그 전교권 친구 있잖아요. 전교권 친구가 좋은 수업 듣고 필기해놨어. 그 필기 노트를 만약에 너가 가져. 그럼 되게 소중하게 공부하겠지. 그런 느낌으로 강의랑 책이 완전히 붙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자세하게 책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초부터 설명을 해요. 분명히 나 중학교 때 좀 놀았는데? 근데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열심히 해봐야지. 아니면 고1 때 살짝 나서 고1 1학기 때까지 열심히 했는데 고1 2학기 때 사실 저 공부 안 했어요. 근데 고2 올라가기 전에 다시 저 시작하고 싶어요. 이럴 수 있죠. 기초부터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수예요. 그러면 대칭성, 선대칭성, 점대칭성,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기초 정의부터 다 설명을 해요. 기초부터 설명을 하고 그리고 누구보다 친절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도 몰라? 라는 그런 텐션이 아니야. 자, 오늘 이만큼 공부할 건데 같이 한번 들어보자. 요거 조금 어려워지. 내가 한번 더 설명해 줄게. 자, 우리 실생활에서 이런 거 경험해봤지.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이 진행이 돼요. 세제시는 말 그대로 개념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을 위한 영상이라서 그 영상 자체가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시작하는 누구든 일단 기 죽으면 될 일도 안 되거든요. 기 살려주는 강의예요. 그래서 뭔가 수학 자체에 좀 겁먹은 학생들 세제시 강의 들으세요. 그동안 수학 공부하면서 이유 없이 자존감이 떨어지고 수학 강의만 들으면 이유 없이 자꾸 내 자신이 되게 못나지게 느껴졌던 학생들 이제 그런 거 걱정 없습니다. 그냥 오셔서 편하게 시작하시면 돼요.
자, 책과 강의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초부터 시작하는 이 친절한 강의를 다 배우세요. 그리고 세진씨 강의가 기초부터 설명하는 거면 정작 중요한 고1, 고2 내용이 빠진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고1, 고2 내용들 빠진 내용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수업 들었어요. 저 혼자 문제 푸는 거 반드시 필요해요. 그건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을 거야. 수학 공부를 해봐서 알지. 배우고 나서 진짜 연습하는, 어렸을 때 약간 눈높이나 구몬하는 그런 느낌으로 혼자 푸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과정을 워크북과 스터디 플래너, 요거는 사실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목차에 여러분들 날짜 쓰고 체크할 수 있도록 본책과 워크북이 같이 움직여 나갑니다. 자, 그래서 배운 내용을 복습해요. 그리고 그 복습하는 과정도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1강 들으면 1강 워크북 풀면 돼. 2강 들었어? 2강 워크북 풀면 돼. 3강 들었어? 3강 워크북 풀면 돼. 되게 심플해요. 그래서 배운 대로 풀리는 반복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내신 대표 유형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워크북 해설 영상도 들어갑니다. 이거 제가 손으로 이렇게 다 설명해 드려요. 영상으로 숙제라고 냈는데 오케이, 강의는 듣고 고개 끄덕였어. 근데 혼자 문제 풀러갔어? 근데 안 풀려. 해설지 봤어. 그리고 제가 수학이 지금 조금 불완전한 친구들 해설지 보는 거 되게 고통스럽죠. 문제를 잘 몰라서 무슨 말인지 몰라서 해설지 갔는데 해설지 보면 수식들이 많잖아.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 걱정하지 마세요. 워크북 해설 영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준에서 혹시나 저 이제 혼자 공부해 볼게요 라고 결심하는 친구들 개념 강의 굉장히 기초부터 친절하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개념 강의에 맞춰서 1강 배웠으면 1강 배운 대로 풀리는 문제들 대신에 내신까지 커버될 수 있는 대표 유형들이 담겨있는 워크북으로 혼자 푸세요. 워크북 문제도 막힐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영상으로 제가 또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자, QA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제 홈에 오시면 수학 질문 시간과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밤에 공부하더라도 남길 수 있어요. 근데 또 사람이 다는 거다 보니까 약간 AI가 아니다 보니 여러분 질문했다고 뭐 1초 만에 답이 달리진 않지만 그래도 하루 안에 또 수학 잘하시는 저희 연구실 선생님들끼리 다 께서 직접 다 QA 달아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공부하다가 질문 처리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 QA 여러분들 적극 활용하세요. 그리고 자, 수학 질문 QA 말고 학습 상담 QA도 있습니다. 누구보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더 잘 해결해 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게 전문인 팀을 또 이렇게 짜서 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개념을 공부할 때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식 요약본을 외우는 게 개념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자, 개념을 확인하는 방식, 대표 예제 읽고 나서 풀이도 읽고 나서 숫자 바꾸기, 함수식 바꾸기 되어 있는 유제 문제를 풀면 개념을 아는구나 라고 확인하는 것도 잘못됐습니다. 개념을 안다라는 건 말 그대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교과서 보지도 않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수학적인 정의를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이해한 이후에는 그게 머릿속에 남아서 문제풀이에 이어질 수 있도록 체화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고 나서 이해하고 이해했고 알겠고 안녕이 아니라 이해하고 나면 그걸 정리하고 그거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숙성하고 체화하는 시간들. 자, 이 모든 것들이 개념을 공부한다라는 거예요. 개념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정확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고1, 고2 과정에서 배우는 교과서의 타이틀 또는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용어들의 수학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하부적으로 내려오는 정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유도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라는 거에 대한 의미예요. 개념을 공부합니다 라는 게 기본의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심화 과정을 들었습니다가 아니에요. 진짜 말 그대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모든 목차에 나와 있는 워딩들, 그 정의들을 다 알고 정의들을 유도하고 그 내용들을 알고 설명할 수 있는 거, 그게 개념을 아는 거예요.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면 내신과 수능이 분리될 이유도 없어. 같은 개념이고 같은 재료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고1, 고2 때 미리 공부하는 학생들 개념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수능 준비도 자연스럽게 다 끝나는 겁니다. 물론 수능 직접 준비해야 되는 고3이 됐을 때는 수능 스타일에 대한 문제풀이에 대한 연습은 필요해. 근데 개념에 대해서는 뭐 내신과 수능 개념을 완전히 달리 간다? 사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지금 내신 준비하시면서 개념 정확히 하세요. 그러면 고3 때 필요한 수능 개념에 대한 기초 작업도 다 끝이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공부하자. 그리고 모르는 거 대충대충 넘기지 말자. 인터넷 강의의 강점이에요. 모르면 다시 보세요. 2번, 3번 보세요. 3번, 4번 보세요. 또 몰라요. 큐에 가서 질문하세요. 또 몰라요. 워크북 해설 영상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모르는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고 그 구멍들이 그대로 지나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사실 저는 놓고 싶지 않았는데요. 지금 학습 상담으로 고1, 고2 학생들이 고3 기출 미리 공부하고 싶은데 뭘 들어야 되냐라는 질문글을 꽤 많이 지금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학생들만 이 부분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이제 다가올 고1, 고2 이번 해당하는 학기에 대한 내신 공부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벅차오는 학생들은 선행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돼. 선행 안 하셔도 돼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 진짜 충실하게 잘 해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선행을 하고 있는 소수의 학생들을 위해서 워낙 지금 질문글이 많이 올라와서 이 내용 설명드립니다. 자, 2027 미친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실전 개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좀 더 어려워요. 아니 그러면 개념이 뭐 달라요? 세제시 개념이랑 미친 개념이 달라요. 완전 달라요. 세제시는 교과서 베이스고요. 미친 개념은 기출 베이스요. 기출 베이스. 그러니까 전년도 수능에서 아까 제가 변별력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사전 문항들 내지는 어려운 사전 문항들 내지는 매우 어려운 사전 문항들을 풀기 위한 실전적인 이론의 강의예요. 그래서 세제시랑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2027 미친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27 미친 기분이라고 해서 미지쌤의 친절한 기출 분석입니다. 단계별로 진행이 되어 시작편이라고 해서 쉬운 문제들, 그 다음에 완성편이라고 해서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기출 문제풀이 강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계정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미리 이걸 들어도 돼요? 네. 자,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대수가 선배들 기준에서 수학 1이에요. 달라진 내용 없으니까 수학 1 내용으로 들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기준에서 미적분 1이 선배들 기준에서 수학 2예요. 수학 2이지만 달라진 내용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적분에 대한 도입부의 개념 방식이 달라졌어. 그래서 문제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 수학 2 내용 그대로 들으시면 됩니다. 자, 확률과 통계는 원순열 부분은 여러분들의 수능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원순열이나 이 단원만 빼고 나머지는 그대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행이 필요한 학생들, 자, 이 내용 참고하셔서, 자, 선행할 학생들 이 장면 아예 사진 딱 찍으세요. 사진 찍으셔서 공부하는 데 도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고1, 고2 제자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건 대입의 본질은 수능이 바뀌는 것, 이것 자체에 대해서 공포감을 가져야 되는 건 전년도 수능을 보고 바뀐 수능을 봐야 되는 N수 학생들 기준에서는 사실 이게 공포가 맞아요. 그렇지만 현재 당사자가 되는 고1, 2 제자들은 무서워하지 말자. 무서워하지 말자. 지금 우리가 주어진 일들, 여러분들이 하기로 한 일들에 대해서 밀도 있게 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학은 생각보다 여러분들 이제 특히 고3이나 위에 선배들을 경험한 학생들이 알 텐데요. 수학이 포기하고 나서 다시 진입하기엔 어려운 과목 좀 맞긴 맞아요. 근데 한번 제대로 해놓으면 이게 암기에 의존하는 과목이 아니다 보니 한 번 제대로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공부량을 조금 조절해 나가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 포기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내신 준비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좀 느꼈던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 줄 요약을 해보자면 기본, 심화, 선행, 보통 학원가에서 하는 얘기들 있죠. 저도 뭐 결국 학원가긴 하지만 자, 요 얘기들 너무 이 워딩 자체에 매몰되지 말자. 선행 안 해도 돼요. 미리 할 수 있으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근데
지금 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고1 학생이 지금 고1 과정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서 어설프게 하면서 속도만 미친 듯이 내서 고2, 고3 공부하는 거 어차피 의미 없습니다. 지금 고1이면 고1 개념 정확히 아는 게 가장 영순이고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수능도 다 잘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의 수능 자체가 선택지가 사라지면서 지금 여러분들 고1 학생들 기준에서는 고1 때 배우는 우리가 간접 출제 범위라고 불리는 고1 내용도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너무 선행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지금 고1 내용 정확히 아세요. 고2 학생이세요. 그러면 고2 내용 정확히 알고 개념 부분들 완전 누군가한테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수업할 수 있을 만큼 내 자신이 아는 거 그것에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어설프게 속도 내는 거 어차피 내신도 망하고 수능도 망해요. 알겠죠? 네. 그래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아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 네. 자, 이거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래저래 바깥의 얘기들은 우리 당사자들, 고1, 고2 제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네, 귀 닫으셔도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건 여러분 책상에 지금 펼쳐져 있는 교과서 또는 개념서 그 안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 집중하시면 다 잘 될 겁니다. 내신도 잘 할 거고요. 수능에서도 잘 될 겁니다. 다만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요. 미리 공포감에 기죽지 마세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고1, 고2 학생들 겁먹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냅시다.